안녕하십니까? 경제수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학교에서 대면 수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요. 여러분은 현재 두 번째 단원 수열과 금융에서 1번, 2번의 내용을 수업하셨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세 번째 연금에 대한 내용을 수업하려고 해요. 연금에는 그런데 다시 이렇게 5가지 소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소단원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하는 번호가 없는 얘기, 즉 혈부 계산의 원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면 나머지 5개의 계산은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예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품 가격이 300만 원인 TV를 3개월 할부로 구매하고자 한다. 한 달에 얼마를 갚아야 하는가? 왜 부모님이 어떤 물건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결제를 하실 때 보면 꼭 묻잖아요. 카드 결제하실 때 할부해 드릴까요? 몇 개월로 해 드릴까요? 묻죠. 그거. 그래서 우리가 할부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나한테 손해가 오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수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모든 물건에는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각각의 입장이 다르죠. 그 입장에 따라서 할부를 어떻게 해야 적절한지 살펴볼게요. 먼저 구매자 입장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사려고 하는 TV는 얼마라고 했어요? 300만 원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걸 몇 개월로 나누어 낸다? 3개월로 나누어 낸다 했거든요. 그럼 내가 사는 입장에서 TV 가격이 얼마야? 300만 원이니까 나는 한 달에 얼마씩 내겠어? 그렇지.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누어 낼게요 한 거야. 그랬더니 가게 아저씨가 안 팔아요. 그런 거지. 아니 왜요? 왜? 나는 300만 원 다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파는 사람은 지금 당장 TV를 팔았으니까 300만 원을 받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분이 할부를 하겠다는 거야. 응? 그러면 내가 당장 300만 원을 받지 않고 3개월 뒤에 받으니까 그 3개월 뒤에 받는 동안에 내가 만약 그 300만 원을 가져다가 은행에다가 정기 예금을 한 거지. 즉, 한 번에 300만 원을 맡겨 놓은 거야. 그런데 그 은행은 월 복리 1%의 이자를 주는 은행이었고 그런 예금이었어. 그럼 이때 월복리 1%라는 건 R로 말하면 0.01에 해당하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300만 원을 은행에 가져다가 그냥 예금을 하게 되면 자, 300 곱하기 1.01에 몇 제곱만큼의 이자가 붙겠어요? 자, 나는 지금 1개월, 2개월, 3개월 나누어서 봤죠.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근데 이 사람은 지금 300만 원을 한꺼번에 넣겠다는 거지. 그럼 몇 개월치 이자를 받을 수 있어? 2개월, 2개월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는 계산을 하게 되면 300 곱하기 1.0201이고 이 계산을 하게 되면 306.03이 나와. 그러면 대략 따지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야? 306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할부를 안 주고 그냥 300만 원을 가져다가 은행에 넣으면 그러면 나한테 이자가 얼마가 생기는 거야? 6만 원의 이자가 생기는 거야. 그럼 나는 이 손해를 보고 팔 리가 없는 거지. 그래서 300만 원을 월 복리 이율 1%로 정기예금 할 때 원리합계가 얼마니까? 약 306만 원이므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팔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에 써 있는 계산식을 이 칸에다가 옮겨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걸 안 팔아요? 그러면 이자가 6만 원 붙는다 이거죠? 그럼 알았어요. 응? 그래서 이 파는 아저씨가 그러면 판매자 입장에서 내가 계산해 보니까 6만 원의 이자가 더 붙네요. 그러니까 그 사시는 분은 306만 원을 나눠서 몇 개월로? 3개월로 나눠서 102만 원씩 그러면 내시면 되세요. 내세요. 그런 거. 102만 원씩 그러면 할부로 계산하세요. 그런 거죠. 그랬더니 또 사는 사람이 그럼 안 사요. 이러는 거야. 그럼 왜 그럴까? 응? 왜 그럴까? 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생각을 해봅시다. 사는 사람은 지금요, 3개월에 걸쳐서 나눠내요. 그래서 1개월, 2개월, 3개월에 걸쳐서 102만 원씩 나눠낼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3개월 만에 돈을 내고 관계를 끝낼 건데, 첫 번째 달에 넣은 이 102만 원은 102 곱하기 1.01의 제곱만큼의 이자가 붙는 금액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에 집어넣은 거. 두 번째 달에 집어넣은 건 얘는 102 곱하기 1.01만큼의 이자가 붙는 돈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달은 어차피 넣고 관계가 끝날 거니까 얘는 그대로 그냥 얼마? 102만 원인 거죠. 그럼 얘는 그대로 그냥 102야. 그럼 나는 이거를 돈을 이렇게 나누어 냈을 때 이만큼의 원리합계가 생긴단 말이야. 이 원리합계는 첫 항이 얼마고? 100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아래 얼마예요? 1.01이고 그 다음에 항의 개수가 몇 개인? 3개인 등비수열의 합계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합계를 계산을 하면 얘는 공식이 뭐였어?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 집어넣고 계산을 하게 되면 0.01분의 102 곱하기 1.01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309가 나온다고. 응? 그러면 내가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는 이걸 은행에 가져다가 이번에는 뭘 하겠어? 정기 적금을 하겠지. 아까 예금이었는데 이거는 정기 적금을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적금을 해서 얻는 원리합계가 훨씬 더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사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매월 말에 102만 원을 복리 원리율 1%가 적용되는 정기 적금에 가입하면 3개월 후에 원리합계는 약 309만 원이므로 사는 사람이 손해라서 나는 9만 원 더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사겠다고 하는 거지. 자, 그렇다면 대체 1, 2의 결과로 볼 때 가장 적절한 월 할부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가? 지금 구매자가 있고 판매자가 있어요. 그쵸? 지금 구매자가 100만 원씩 하겠다고 하면 판매자는 이자를 얼마 손해봐야 돼? 6만 원을 손해봐야 되고 판매자 입장으로 102만 원씩 내세요 하면 구매자는 얼마를? 9만 원을 손해봐야 되잖아.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 조율이 돼야 되는 거지. 서로 손해를 안 보도록. 그쵸? 그래서 이 판매자의 금액과 그 다음에 구매자의 금액이 서로 같아지는 그 어딘가에서 할부 금액이 결정되어야 한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구매자가 요구하는 금액과 판매자의 금액이 서로 같을 때 그때 할부 금액이 결정이 되겠지. 아직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공평하게 해야만 할부가 가능하다. 자, 그랬을 때 공평하게 합시다. 공평하게. 자, 종료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시다. 할부가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시다. 그러면 종료되는 시점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우리가 배웠던 경제 용어로 하면 무슨 가치에 해당할까요? 그치? 미래 가치에 해당해. 그럼 판매자 입장에서 봐봐. 판매자 입장에서 볼 때는요. 판매자는 300만 원을 그쵸? 가져다가 300 곱하기 1.01의 제곱만큼 뭐 했을 때? 그치? 예금했을 때. 이건 예금했을 때 총액이 거고 그 다음에 구매자는 할부를 하죠. 근데 얼마인지 모르니까 할부 금액을 A라고 합시다. 그러면 1개월, 2개월, 그 다음에 3개월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 내가 지금 내는 돈은 얼마씩 하자고 한 거야? A1씩 하자고 한 거지. A 이렇게 하자고. 근데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자고 했으니까 시점의 기준은 어디입니다? 여기입니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첫 번째 달에 낸 이 할부 금액은 A 곱하기 1.01의 제곱만큼의 원리합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달 낸 돈의 원리합계는 A 곱하기 1.01이 될 거고 마지막 달에 낸 거는 그냥 내고 끝나는 거니까 그대로 뭐다? A란 말이야. 그랬을 때 이 합계를 이제 다 이 세 개를 다 더해서 원리합계를 구해야 하는 거지. 이걸 다 몽땅 더해서. 그러면 이거의 합을 구하게 되면 합은 첫 항은 A인 거고 그 다음에 공비는 1.01인 거고 그 다음에 항의 개수는 3개잖아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에다 집어넣으면 얘는 합이 R-1분의 즉 1.01-1분의 그 다음에 A 곱하기 1.01의 세제곱 항이 3개니까 1.01의 세제곱 마이너스 1만큼이 되겠지 합이. 그쵸? 그럼 이거는 뭐인 거야? 적금이잖아 적금. 그럼 이 금액과 판매자 입장에 나오는 금액과 그 다음에 이 구매자 입장에서 나온 이 금액이 서로 어떨 때 할부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지. 같을 때 할부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저 금액 0.01분의 A 곱하기 1.03의 0.03이란다. 1.01의 세제곱 마이너스 1과 그것과 300 곱하기 1.01의 뭐가? 제곱이 같을 때 할부 금액이 정해지는 거야. 그럼 나는 A를 구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는 계산을 할 때 자, 분모로 들어가야 되는 건 1.0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분자로 들어가야 되는 건 300 곱하기 1.01의 제곱에 그 다음에 다시 곱하기 누가 온다? 0.01이 오는 거지. 자, 여러분 이건 공학용 계산기를 써서 계산을 해야 하고 여러분이 직접 손계산을 할 수는 없어요. 그 시험을 볼 때에는 선생님이 저 소수의 거듭 제곱을 얼마로 계산하라고 아마 주겠죠. 그래야만 계산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얘를 공학용 계산기에 넣고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대략의 금액은 얼마가 나오냐면 100만 9,900
66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할부 금액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우리가 할부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은 어디냐 하면 판매자 입장에서 예금의 총 금액과 그 다음에 구매자 입장에서 적금의 총 금액이 서로 어떨 때? 같을 때, 그럴 때 할부 금액이 결정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공평하게 합시다. 그런데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시다. 시작하는 시점. 할부를 시작하는 시점. 그러면 시작점이 기준이 되는 거니까 이건 경제용어로 말하면 뭐가 된다? 그치? 이건 현재 가치가 되는 거야. 자, 그럼 판매자 입장에서는 시작하는 시점이야. 시작하는 시점. 바로 지금, now. 그러니까 뭐 이자를 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 얼마만 받으면 되는 거야? 300만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구매자 입장을 봅시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걸 시작하는 시점으로 갖고 온다 그랬잖아. 그럼 내가 지금 시작하는 시점에 A를 주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달에도 A를 주지. 그런데 이번엔 기준이 어디야? 여기야, 여기. 여기가 A니까 이 A를 끌어와야 해. 이걸 끌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만큼을 땡겨온 거야? 원래는 여기 두 번째 달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한 달치 이자를 줘야 되니까 A 곱하기 1. 뭐가 들어가야 돼? 0? 1이 들어가야지 여기에 두 번째 달에 들어가는 금액 아니야. 응?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이잖아. 첫 번째 달의 금액에다가 1.01 한 번만큼의 이자가 곱해져야만 두 번째 달에 들어가는 금액인데 이걸 만약에 두 번째 달에 들어가는 금액을 X라고 하면 그게 X인데 그런데 얘는 지금 땡겨오는 거잖아. 시점을 앞으로 땡겨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된다? 땡겨온 금액이 이때 금액이 1.01분의 A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달에 넣었던 그 A. 그 A도 시점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기준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얘는 두 달치 이자를 땡겨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식은 1.01의 제곱분의 A가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이제 이 세 개를 더해야 되는 거야. 이 앞에 시작하는 시점에 있는 이 세 개를 합했을 때 그 금액이 누구와 같아져야 돼? 300이랑 같아져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봅시다. 식이 세 개를 더하는 거죠. 즉 A 더하기 1.01분의 A 더하기 그 다음에 1.01의 제곱분의 A잖아요. 그럼 얘도 등비수열의 합인 거야. 즉 첫 항은 얼마고? A고 그 다음에 공비가 얼마야? 얼마씩 곱해지고 있어요 지금? 1.01분의 1만큼 곱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항의 개수는 얼마예요? 3개인 거지.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300만 원과 같아야 하는 건데 자 1.01분의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 곱하기 1.01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한 거지. 이게 얼마와 같아져야 되는 거야? 300만 원이랑 같아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이 계산도 여러분이 이제 공학용 계산기를 써서 하게 되면 결국은 300만 원 곱하기 1.01에 분의 1이 되고요. 이 계산을 하게 되면 A는 대략 100만 9,966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가치로 하는 거나 그 다음에 미래 가치로 하는 거나 같아야 할부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쵸? 이렇게 계산해도 저렇게 계산해도 할부 금액은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지. 그냥 똑같은 300만 원 돼야 할부를 시작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할부 금액은 정할 수 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할부를 할 때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서로 공평해야만 할부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판매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300만 원을 쭉 은행에 넣고 예금을 했을 때 생기는 원리합계의 금액이 되는 거고, 판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걸 나누어 내잖아. 그치? 이렇게 나누어 내지. 몇 번씩 나누어. 그러면 할부 금액을 A 이렇게 A라고 했으면, 그러면 내가 여기 만약에 종료되는 시점으로 기준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는 적금이야, 적금. 그치? 근데 말을 기준으로 한 거지. 선생님이 지금 말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불인 거야? 기말불인 거야. 그래서 기말불 적금의 총액이 사는 사람의 입장인 거야. 그치? 이 둘이 같을 때 어떤 금액이 결정된다? 할부 금액이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이 예금의 총액에 해당하는 건 결국은 등비 수열인 거고, 이건 뭘 계산할 수 있는 거다? 등비 수열의 합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할부 계산의 원리에 대해 수업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문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